안녕하세요. 오늘은 케토 다이어트, 일명 케토제닉 다이어트라고 불리는 그러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고도 불리는 케토 다이어트는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란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로 탄수화물 섭취를 낮추고 지방 섭취를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한때 황제 다이어트라고도 불렸던 것 같습니다. 황제 다이어트가 케토 다이어트와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케토 다이어트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케토 다이어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 신체 상태, 즉 제가 겪고 있는 당뇨병과 고지혈증을 고려하여 변경된 케토 다이어트를 실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약간의 아이디어만 빌려왔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행했던 다이어트는 케토 다이어트, 즉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기보다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탄수화물의 섭취를 극단적으로 낮추고 대신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을 지방으로 대체하자는 것입니다. 즉, 탄수화물 섭취를 20% 이하로 그리고 지방의 섭취를 80% 이상으로 늘려서 우리 신체가 지방을 보다 용이하게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케토 다이어트는 1920년대 어린이 간질 환자 및 뇌종양 환자 치료를 위해서 개발된 식이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뇨병, 지방간, 비만 치료에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알려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케토 다이어트는 부작용도 많아서 장기간 실시할 수 없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섭취와 극단적인 고지방 섭취로 우리 몸을 지방을 분해하기 쉬운 케토시스 상태로 만들어서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게 하여서 다이어트를 함으로써 살을 뺀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오랜 기간 지속하면 우리의 혈관과 심장에 커다란 무리를 주어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합니다. 케토 다이어트는 짧은 기간 약 1개월 내외로 실시해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고 단기간에 급격한 다이어트 효과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케토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급격한 감량 효과를 볼 수도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당뇨병 환자가 실행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케토 다이어트는 요요 현상이 급격하게 수반되는 다이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급격한 다이어트로 단기간에 몸무게가 줄어들었지만 제가 이전에 언급한 한계 체중이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는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항상성이 있으므로 이전의 한계 체중, 즉 살을 빼기 전의 몸무게로 쉽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한계 체중이 변화하려면 우리 몸이 충분한 기간 변화된 한계 체중에 노출이 되어서 새로운 한계 체중에 충분히 적응하여 모든 신체 기관이
새로운 한계 체중을 받아들이고 그 새로운 한계 체중을 유지하려는 체제로 변화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케토 다이어트는 다른 대부분의 급격한 다이어트 방법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하기에는 무리가 많은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새로운 한계 체중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방법으로서 실패할 확률이 높은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말은 우리 몸이 변화된 체중, 살을 빼서 줄어든 체중에 상당하고도 충분한 시간을 노출시켜서 그렇게 변화된 체중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계 체중의 감량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가 행한 다이어트는 변형된 케토 다이어트와 간헐적 단식입니다. 변형된 케토 다이어트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탄수화물 섭취를 가급적 낮췄다는 것이고 대신에 가능하면 단백질과 약간의 질 좋은 지방을 섭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고지, 즉 고단위 지방의 섭취를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적부터 지방 섭취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러한 식습관으로 인해서 본능적으로 과다한 지방 섭취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삼겹살 같은 비계 덩어리가 들어간 육류를 원래부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내장 지방이 많은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는 체질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고 또한 지방을 섭취하지 않더라도 과도하게 섭취된 탄수화물이 체내에서 지방으로 변화하여 저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에 있는 스님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체내에서 남아도는 포도당이 지방으로 변해서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채식 위주의 식사 습관을 가진 사람이거나 또는 채식주의자라도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케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식단을 주목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당뇨병과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거나 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식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기본적인 개념은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탄수화물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이고 현대인이 과다하게 섭취함으로 인해서 당뇨병의 원인이 되고 당뇨병을 악화시키며 또한 내장지방을 축적시켜 비만의 원인이 되므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는 않았지만 과다한 지방 섭취는 가급적 자제했습니다. 왜냐하면 과다한 지방 섭취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가 흔히 가지고 있는 고지혈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이어트를 할 당시 케토 다이어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지방, 즉 다시 말해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된 오일을 인위적으로 섭취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올리브 오일이 있습니다. 케토 다이어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권장하는 식단 중에 가장 중요하게 항상 등장하는 것이 이 올리브 오일인데요. 매 식사 시 한 스푼 정도의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혈관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올리브 오일 중에서도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올리브 오일이 몸에 좋은 이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있지만 열을 가하여 추출하는 일반적인 오일과는 다르게 열을 가하지 않고 순전히 압착하여 기름을 추출하기 때문에 기름에 열을 가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화작용 등 여러 나쁜 요소들의 발생 없이 기름이 추출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버진 올리브 오일은 올리브 오일을 제일 처음 압착하여 나오는 기름으로서 오일 추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한 오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도 장기간 인위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몸소 체험하고 경험한 결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이 버진 올리브 오일을 매 식사 시 한두 스푼씩 섭취를 하였는데요. 약 3개월 정도 섭취하니까 가슴이 뻐근해지고 묵직하며 답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끔가다 겪었던 증상과 비슷한데요. 전에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자다가 가슴이 뻐근하고 아파서 잠에서 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는 이상하게 가슴이 뻐근하고 아파서 일어나서 조금씩 뛰어보기도 하고 가슴도 퍽퍽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쳐보기도 하고 찬물을 마시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지나면 참을만해지고 다시 잠을 자면 나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증상이 올리브 오일을 3개월 정도 꾸준히 인위적으로 섭취를 하니까 낮에도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해지는 이유가 올리브 오일의 과다 섭취 이외에는 다른 요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올리브 오일 섭취를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리브 오일이 다른 기름보다 좋다고 하여서 인위적으로 따로 장기간 섭취할 시에는 오히려 몸에 무리를 주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고 하여도 과다 섭취를 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특히나 고지혈증이나 심혈관계 증상을 우려하시는 분들은 과다한 지방 섭취를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렇게 저탄고지, 즉 케토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살을 빼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다이어트이나 장기간 실시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방법이고, 특히나 당뇨병 환자나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꼭 살을 빼고자 원하시는 젊고 건강한 분들이시라면 단기간에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고지혈증 등 혈관 질환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제가 먼저 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해 주세요.